오늘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만들자마자 한 일주일만 있으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마늘장아찌. 근데 맛은 기가 막힙니다.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깐마늘, 진간장, 식초, 설탕,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릴 특별한 히든 재료 조금 이따가 공개해 드릴게요. 빨리 먹는 장아찌의 키포인트 첫 번째, 마늘 고르실 때는 잔마늘을 가급적이면 골라주세요. 전 잔마늘 산다고 샀는데도 지금 약간 굵은 마늘이 섞여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잔마늘, 이런 게 굵은 마늘보다는 잔마늘을 골라주시면 좋습니다. 장아찌용으로 햇마늘 사실 때는 알이 좀 작은 걸 고르게 되잖아요. 그럼 알 입맛도 빨리 빠지고 촛물이 빨리 들어서 드시기에 좋습니다. 보통 가을에 나오는 저장용 마늘보다는 봄, 여름, 초에 나오는 햇마늘은 알 입맛이 덜해서 오래 삭힐 필요가 없어요. 다만 알이 너무 굵게 되면 이 매운맛의 진액이 빠져나오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알이 이렇게 작은 걸 고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깐마늘 제가 물로 깨끗이 헹궈가지고 이미 다 이렇게 물기 다 빼가지고 준비해 놨거든요. 이 햇마늘로 장아찌를 담그실 때 보면은 이렇게 껍질까지 통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렇게 껍질을 깐 마늘을 씻어서 쓰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만약에 이 껍질까지 먹을 수 있거나 장아찌 국물까지 내가 마실 거라면 뭐 영양 섭취 면에서는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늘 껍질 구석구석 다 닦아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서 먹을 때는 껍질 다 벗겨놓고 알맹이만 먹을 거라면 굳이 껍질 채로 담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깐 마늘로 장아찌를 담그게 되면 색깔이 파래지면 어떡해요? 하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담그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 먹는 마늘 장아찌의 키포인트 두 번째, 우리가 알입맛을 빨리 잡아야지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바로 식초와 설탕으로 알입맛을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일단 깐 마늘이 잠기도록 식초하고 설탕을, 식초를 붓고 일단 설탕을 동량으로 저는 넣을 거거든요. 식초하고 설탕을 동량으로 놓고, 지금 보시면 동량으로 놓고 일단 좀 녹여야겠더라고요. 그냥 열탕 소독한 그릇에 마늘 붓고 여기 잠기도록 식초하고 설탕 넣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설탕이 이 아래로 다 이렇게 녹지 않고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탕을 녹여준 다음에 식초를 부을 겁니다. 차차를 설탕을, 자 일단 조금 녹여준 다음에 알입맛을 뺄 때 식초가 들어가지고 마늘에 톡 쏘는 그런 맛, 그리고 향을 부드럽게 바꿔주고, 설탕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삼투압으로 마늘의 알입맛을 이렇게 빼내는 역할을 해요. 설탕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머, 나는 혈당 관리해야 되는데 나 못 먹는가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벌써 계실 것 같은데, 설탕 대신 소금을 쓰셔도 돼요. 소금을 들어가도 왜 설탕, 소금 다 물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지 설탕 맛 드리려고 소금 맛 드리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설탕 싫어? 오케이, 그럼 소금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 식초하고 설탕을 1대1로 넣은 천물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열탕 소독한 그릇에 마늘 있잖아요, 마늘 깨끗이 씻어서 물기 뺀 마늘을 일단 넣고 요거를 여기다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럼 설탕하고 식초를 조금 더 풀어. 그 물을 만들어서 설탕하고 식초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 주셔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마늘이 찰방찰방하게 잠겼잖아요. 잠길 정도로 요대로 놓고 딱 24시간만 이렇게 담궈 놓으셔서 알입맛을 쫙 빼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어제 미리 보여드리려고 24시간 지금 이거 담궈 놨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하루 지나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머,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어떻게 초록 색깔이 돼버렸네. 이거 상했나 봐.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입맛이 여기 다 설탕하고 식초물에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채반에다가 놓고 저희는 마늘만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마늘의 알싸한 알입맛이 삼투압으로 쫙 이 물에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이 물은 따로 사용 안 하고 버리고 요 마늘만 찬물에 한번 헹굴게요. 후루룩. 24시간 동안 담근 촛물은 버리고 지금 마늘을, 채반에 받친 마늘을 한번 찬물로 헹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물기만 빠지도록 채반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가 빠질 때까지 이렇게. 지금 보시면 깨끗이 씻었는데 이렇게 녹색깔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작년에 그 장아찌, 마늘 장아찌 영상 댓글 보면 장아찌 담궜는데 이 마늘이 녹색깔로 이것처럼 막 푸르딩딩 먹는 것처럼 변했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 이거 농약 때문이다, 곰팡이가 핀 거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이 녹색으로 변한 마늘이 독성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녹색으로 변한 녹변 마늘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왜 생기는 거예요? 나 이유를 들어야지 안심을 하겠어요. 알려드릴게요. 이 마늘의 녹색깔로 변하는 녹변 현상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겨요. 첫 번째는 마늘의 효소작용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늘의 녹변 현상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마늘이 저장 기간을 거치면서 효소의 작용으로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초록색깔로 변하는 녹변 현상은 최소 한 달 이상 저장된 저장용 마늘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마늘을 저장할 때 저온에서 저장하잖아요. 이렇게 저온 저장인 마늘은 생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싹을 틔울 준비가 되어 있는 마늘입니다. 그러니까 마늘 속에 있는 효소가 초록색 싹을 틔울 엽록소를 막 모으면서 초록초록하는 녹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엽록소를 품은 마늘이 통마늘 상태에서는 효소가 조금씩 작용하지만 마늘 단면을 막 자르거나 찌을 때 효소의 활성이 극대화가 되면서 녹변 현상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녹색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마늘 조직 내의 효소의 작용 때문에 생긴 현상이거든, 몸에 해가 없거든 하고 자녀분들에게, 남편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늘 속에 미네랄이 있어요. 이 미네랄이 황하고 이렇게 작용한 결과로 녹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늘 속에 있는 황, 그리고 철, 이런 구리 성분이 바로 이 식초를 딱 만나서 이 식초의 산성 조건에 얘가 반응을 해서 내 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황산구리 혹은 황산철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녹변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오히려 이게 마늘 장아찌를 담가서 이게 숙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초록 색깔로 변했던 녹색빛도 점점 사라질 겁니다. 이 외에도 유기산과 환원당의 반응 등등 정확히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도 마늘이 녹변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녹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변색을 방지하는 방법은 아무리 제가 문헌을 찾아봐도 정말 해외 문헌까지 다 뒤져봤는데 이거다 싶은 명확한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렇게 녹색으로 변한 마늘 걱정하지 마시고 다 똑같이 내 몸에 좋은 마늘이니까 드셔도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이렇게 채반에 물기를 쫙 빼가지고 채반에 놔서 이제 준비됐고, 오늘 할 이 마늘은 어때요? 빠져나오는 수분이 적고 그리고 만져보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물 안 써도 되는구나, 끓이지 않는 촛물을 부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복습 한번 더 해볼게요. 촛물을 안 끓일 때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 촛물을 안 끓일 때 뭐가 필요하지? 맞습니다. 바로 소주입니다. 살균 작용을 하는 알코올의 힘을 여기서 살짝 빌려보는 거죠. 소주는 장아찌에 골마지가 끼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이 소주와 간장, 설탕, 물을 부어서 촛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안 끓이고. 이렇게 해서 설탕이 좀 녹도록 조금, 자, 이렇게. 여기에 미리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해둔 아린맛이 다 빠진 마늘을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촛물을 여기다가 얌전하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왜 다 안 채웠어? 이제 소주를 넣으셔야 되잖아요. 소주는 마늘 1kg당 한 반 병이니까 저는 2kg 했거든요. 한 병을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섞으셔도 되고 저는 한 반 정도 차게 넣고 한 병 정도 이렇게 하니까 마늘이 찰방찰방하게 지금
딱 잠길 정도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소주 넣는 거 싫어 하시는 분은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끓이신 다음에 이 촛물을 한번 확 끓이신 다음에 그걸 식힌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나는 근데 오래 보관하고 싶은데 이걸로 보관이 오래 될까? 끓이지도 않았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마늘장아찌 담그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촛물 다 따라서 한번 끓였다가 이걸 식혀서 다시 부어주시게 되면 1년 내내 상할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열당 소독한 밀폐 용기에 마늘 넣고 장아찌 촛물 붓고 소주까지 한 병 넣었습니다. 여기서 빨리 먹는 마늘 장아찌 키포인트 세 번째 들어갑니다. 바로 요거예요. 감초입니다. 감초 한 2조각 정도, 한 조각, 2조각 정도를 여기에 넣어 주실 텐데, 바로 이 감초는 약재로 쓰일 때는 해독작용을 목적으로 두루 쓰여요. 술병, 식중독 이런 걸 치료하고 약성이 강한 약재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독성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음식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바로 조화제약. 모든 약초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들을 완충해주는 작용. 그러니까 약재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왜 화학에서 말하는 그 완충액 있잖아요. 완충액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화제약을 바로 이 음식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때요? 마늘의 강한 맛을 좀 부드럽게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생마늘이 가지고 있는 약간 아린 맛, 그리고 식초의 신맛을 부드럽게 조화가 잘 되도록 이 감초가 들어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초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늘의 갈변을 막는 역할을 해요. 국내 연구에서는 이 감초 추출물로 마늘을 처리하게 되면 마늘의 갈변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식초 들어가 있잖아요. 식초의 풍부한 구연산과 함께 이 감초가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그 효과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늘 장아찌 담그실 때 히든 재료로 감초 있으시면 한 2조각 정도 쫙 이렇게 해서 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뚜껑을 닫고 이거를 냉장고에서 일주일 동안 숙성해 주시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불 안 쓰고 후다닥 해서 일주일 만에도 먹을 수 있는 초간단 마늘장아찌 만들어 봤어요. 하루 만에 아린 맛을 다 빼줘서 만든 지 일주일만 이 냉장고에 숙성했다 나오면 바로 드실 수 있는 초간단 레시피죠. 첫 번째 팁은 이 알이 작은 햇마늘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팁은 식초하고 설탕 섞은 물에 햇마늘 24시간 동안 담궈서 아린 맛을 빼주시라는 거. 세 번째 팁은 여기 감초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강한 맛을 부드럽게 하고 갈변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머릿속에 꼭 박으셨죠. 올해도 이 햇마늘로 마늘장아찌 맛있게 담궈 드세요.